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저희 트레북스 오늘 소개해드릴 여행 리뷰, 여행 도서 리뷰는 제목은 뭐냐면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안부를 물었다. 제목이 좀 길죠. 때로는 제목이 좀 길으면 길수록 생각에, 기억에 더 남습니다. 자, 책 표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위에 이제 이렇게 무슨 편지 봉투? 네, 편지지 안에 편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비행기, 노을이 지는 그런 풍경이 담겨 있고,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서로의 안부를 물었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지난 순서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새 도시 이야기처럼 두 명의 공저로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김미나, 윤지영 저자가 이렇게 쓰셨고요. 출판사는 클레마, 그리고 2018년 5월에 첫 출간이 된 책입니다. 페이지는 한 300페이지 분량 정도 되고요. 내용이 이거는 약간 특이한데 어떻게 특이하냐면 우리 김미나 작가와 윤지영 작가 이 두 분께서 굉장히 좀 친한, 인간적으로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프렌드. 근데 이게 한 분은 나이 차이가 있어서 언니, 동생 이렇게 하는데 둘이 굉장히 친한 두 작가 친한데 이 두 여성분께서 요즘에 그렇게 여성분이 따로 언급을 해드리는 게 사실 좀 요즘에 젠더 감수성에 조금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도 웬만하면 언급을 그렇게 구분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이 책을 소개해 주면서 저자가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 상태, 아무래도 이제 남과 여가 느끼는 감정과 그런 것은 약간 좀 차이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언급을 하면, 아무튼 그 작가는 이제 여자분이신데 두 분이 이제 낯선 여행지에서 서로 주고받은 한 1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책 소개, 공식적인 웹사이트의 책 소개를 보면 어떤 우정의 기록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차가 있어서 한쪽 분한테, 그러니까 우리 작가 김미나 작가가 윤지영 작가에게 이제 편지를 쓰면, 또 윤지 작가는 김지영 작가에게도 편지를 써서 서로가 이제 머물고 있는 곳이 달라요. 여행지가 다른데 여행지이기도 하지만 일적인 저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때로는 좀 장기간 그러니까 여행은 금방금방 옮겨 다니잖아요. 근데 좀 장기 체류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현지에서 있었던 일을 편지로 주고받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공개되어 있는 책 소개 부분을 잠깐 저희가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존심과 맞바꾼 사랑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 잘해보려 애를 쓸수록 더 엉망이 되어 있을 때, 일 속으로 자신을 숨기고 싶을 때, 사람들이 싫어질 때, 꼬인 실을 풀어 실패에 잘 감았다고 생각했는데 내 몸에 감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웬만한 일에는 감흥이 일지 않을 때, 여기 아닌 어딘가에 있다는 상상으로 간신히 하루하루를 버티다가 문득 떠나는 게 여행이라 여겼다. 그리고 떠났다. 여기 이제 요 부분은 플로로그에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작가 소개를 잠깐 해드릴게요. 우리 김미나 작가님은 사람을 좀 좋아하고 이야기 듣기를 몹시 좀 좋아하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마주쳤을 뿐인데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듯 아픈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자꾸만 눈길이 가는 통에 도리 없이 이 책을 쓰게 됐다고 작가 소개, 그리고 책 소개 처음 부분에 담겨져 있습니다. 평평하게 골라진 땅 위에서 모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세상을 꿈꾼다.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셨고요. 대학원에서 상담과 사회복지 같은 것을 전공하셨고, 2014년부터 국가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지은 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인권은 대학 가서 누리라고요? 이런 제목의 책도 있고, 엄마 없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책을 또 쓰신 그 필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 윤지영 작가님은 이제 책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책에 나와 있는 것으로는 이제
대학교에서 한국어 문학과를 교수를 맡고 계시고 그리고 시집으로 강의도 많이 하시고요. 현대시 관련한 시집도 물고기의 방, 그다음에 뭐죠 이게 굴광성 그 여자 요라는 이름의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뭐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나눈 내용들이긴 하지만 일반 편지 이 정도 전문 얘기적인 얘기 수준이 굉장히 그 정도로 물론 이제 약간 좀 다듬어지긴 했겠죠. 실질적으로 편지에 담겼던 내용보다는 이제 책을 내기 위해서는. 근데 내용이 굉장히 이건 뭐 편지의 내용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까지는 아니다. 네. 아무튼 좀 심도 깊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아주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요거는 조금 제쳐두고 일단 출판사 서평 공개되어 있는 출판사 서평을 저희가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두 사람은 자주 혼자였고 외로웠고 그랬기에 있는 그대로의 자신과 오롯이 대면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 겪었던 가족의 죽음, 사고처럼 찾아온 연인과의 이별, 살아가는 일의 고단함과 쓸쓸함같이 삶 속에 숨겨두었던 오래된 상처와 내밀한 감정은 낯선 공간 속 무방비 상태에서 더욱 자주 출몰했고 두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 습관적인 삶의 패턴과 의례적인 관계에서 벗어났기에 내면으로 더 깊이 침잠할 수 있었고 편지를 주고받으며 그 속내를 진솔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으리라. 편지에 담긴 두 사람의 담담한 고백들을 읽다 보면 여행이란 결국 자신의 마음속을 걷는 일임을 깨닫게 된다. 새벽 3시에 동이 터오는 백야 속에서 바닷소리가 들리는 사막 한가운데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는 미로 같은 모로코의 골목 속에서 언제나 두 사람이 대면한 건 자기 자신이었다. 이 때문에 이들의 편지는 그저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여행을 꿈꾸는 이들에게 건네는 안부처럼 읽히기도 한다. 낯선 풍경 앞에 섰을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고, 오롯이 혼자라고 느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 같다. 새로운 경험,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만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냐고 속삭이는 듯하다. 낯선 풍경과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굳은 살을 벌리고 생생한 속살을 드러나게 했다. 백야가 드리운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다가 사랑이 남기고 간 폐허 속으로 속절없이 마음이 향했던 것도, 사막의 별을 따라 걷다가 온통 일에만 몰두하던 쓸쓸한 주말로 돌아간 것도, 이국의 들판에서 꽃을 꺾다가 풀지도 끊지도 못한 채 온몸에 칭칭 감겨있는 인연의 타래들을 발견한 것도 그 때문이라. 요거 이제 플롤로그 부분. 요거는 이제 우리 그 출판 그 도서 소개 웹사이트 도서 소개로 공개된 부분입니다. 여행도 결국 그런 것이 아닐까? 지금의 나름 저만치 앞질러 가 있는 나의 마음과 지금의 나를 쫓아오지 못하고 허둥대는 나의 마음을 불러 낯선 풍경 앞에 나란히 세우는 것. 그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마음들이 낯선 풍경 속에서 수줍게 서로를 바라보며 겸연쩍지만 다정한 미소를 나누게 하는 것. 낯선 풍경의 힘은 그러한 것이리라. 프롤로그. 글을, 그러니까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고 또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어휘의 이 씀씀이가 아주 그냥 예술입니다. 이 자체가. 자, 두 사람은 책과 음악, 영화를 좋아하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과 사람들의 관심이 많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편지 속에서는 영화 중에 본 영화, 읽은 책,
찾아다닌 공연과 전시 이야기가 유독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두 작가 사이에 오간 편지 내용이지만 그냥 일상적인 편지의 내용 그 이상의 어떤 심오한 전문적인 얘기까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여행 그 전문 도서로 해서 리뷰를 하냐면 그만큼 현지에서 할 수 있는 경험하고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얘기가 정보가 간접적으로나마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더블린 뒷골목의 허름한 펍에서 맥주잔을 손에 든 채 비틀즈의 노래를 떼창으로 부른 에피소드, 그리고 거의 매일 클래식 공연이 열리는 콘서트홀을 산책 나가듯 가볍게 찾아갔다가 안드라스 쉬프의 공연을 즐긴 에피소드, 그리고 북유럽 인테리어 전시를 보고 공간에 깃든 사려 깊음을 발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흥미롭다라고 책 서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책 서평에 실제로 그렇습니다. 읽어본 제가 말씀드리면 책 서평도 이거 아무나 하는 것 같지 않아요. 보면요 거의 이렇게 또 내가 읽었던 그 감정을 이렇게 또 표현하나? 책 서평도 아무나 쓰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얘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책 속으로 잠깐 빠져들어가 볼까요? 이 책 속에 역시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이 책에 대한 소개를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긴 합니다만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인용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에 매달려 공허와 쓸쓸함을 외면한 채 지냈는데 어느새 그 일들이 저를 꼼짝달싹 못하게 옥죄고 있더라고요. 그러던 차 운 좋게도 연구년을 맞이하게 된 거죠. 아니 어쩌면 무의식 중에 연구년까지만 이렇게 살자고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행이 영화에서 흔히 그렇듯 저를 성장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떠난다는 것, 그리하여 일상으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제게는 충분합니다라고 이 내용 중에 이제 윤지영 작가가 쓴 편지 내용 중에 일부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어디서부터 읽어드릴까?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지만 대개는 매일 창을 열고 편지를 써내려 갔지. 그런데 전화를 걸어 길게 수다를 떤 기억은 없네. 우리는 말보다 글이 편한 사람들이기 때문일까? 아니면 속마음을 털어놓기엔 말보다 글이 더 적합해서일까? 아무렴 어때?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는 게 중요한 거지. 요거는 이제 김미나 작가가 우리 윤 작가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구구절절이 대단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 중에 그 편지 내용이 오간 내용 책들 그걸 엮어서 책으로 낸 것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냥 뭐 오히려 저는 그런 내용들이 일반 소설보다 더 재미를 좀 끌어요. 왜냐면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생각에 한번 빠져볼 수 있잖아, 그죠? 그런 내용들 책들이 많죠. 그런 것들도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쭉 나와 있고 또 하나 또 읽어드릴까요? 어쩌면 가장 크고 무섭고 두려우면서도 우리를 꼼짝 못할 만큼 황홀하게 만드는 여행은 타인 애로의 여행, 타인과 함께하는 여행일 테지. 다시요. 그런 여행은 꼼짝달싹 못하게 황홀하게 만드는 여행은 타인 애로의 여행, 그 다음에 타인과 함께하는 여행이 있겠지라는 얘기입니다. 오는 사람과 가는 사람, 머무는 사람과 일어나는 사람, 날아오르는 사람과 주저앉는 사람, 울고 있는 사람과 웃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 엇갈림 속에 생의 여러 얼굴들을 마주하는 이 여행이 슬픈지 아름다운지는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선명하게 알 수 없다 해도 말이야 라고 신미라 작가님이 그 내용 중에 썼던 부분이 읽어드렸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책 속에 나와 있던 지금까지 읽어드린 내용은 이제 이미 공개된 내용들이고 웹사이트에, 그 다음에 제가 저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걸 또 다 내용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에 상당히 또 책을 마무리하면서 에필로그에 저에게 조금 인상 깊었던 구절을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들녘이 바람이 불 때마다 반짝이는 빛잔치를 벌이고 있다. 서울을 떠나
온 게 이제야 실감이 나네. 나는 지금 지방 출장 가는 버스 안에 앉아 있어. 이건 이제 그 뭐죠? 우리 작가님이 그러니까 김민아 작가가 윤지영 작가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영아, 황금들녘이 바람이 불 때마다 반짝이는 빛 잔치를 벌이고 있다. 서울을 멀리 떠나온 게 이제야 실감이 나네. 나는 지금 지방 출장 가는 버스 안에 앉아 있어. 앞좌석에 앉은 아주머니는 반 소매를, 뒷좌석에 앉은 아저씨는 긴 소매를 입고 있어. 가을 햇볕이지만 아직 여름이 숨어 있다는 증거겠지. 계절의 순환은 계절이 떠나는 여행. 세상에는 이렇게 여행이라고 붙일 만한 게 참 많다. 예. 야, 진짜 그렇죠, 그죠? 세상에는 우리가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일 만한 게 너무 많아요. 그거는 뭐냐면 그 여행을 한마디로 그게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떤 일이건 간에 여행이라는 하나의 그 단어와 여행이 갖고 있는 함축적 의미에 맡기는 거야. 그죠? 일종의 핑계를 대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문장을 읽어보면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뭐 내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뭐 존경하던 분이나 그렇게 그런 분들이 이제 때가 돼서 하늘나라로 이승과 저승 사이에 이별을 하게 되면 이미 먼 곳으로 하늘나라로 여행을 가셨다. 여행을 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여행이라는 걸 갖다 붙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뭐 시간여행, 과거로의 여행을 가봅시다. 뭐 이렇게 무슨 어떤 예능 프로나 TV 프로나 어떤 컨텐츠나 그죠? 책이나 뭐 그럴 때 보면 이제 우리가 과거로의 여행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실제로 이제 뭐 가는 여행도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뭐 우리 다 함께 뭐 미래로 또 여행을 가봅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행이라는 것은 공간의 이동이기도 하지만 어떤 그 갖고 있는 감정을 떠나보내거나 그죠? 아니면 뭔가를 하고 싶은 추구하고 싶은 것들을 여행이라는 거에 실어서 떠나보내 그 뭐 어디론가 또 다시 가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이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건 아무튼 그 아무데나 다 갖다 붙여도 웬만하면 다 뭔가 감정이입도 되고 핑계도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별 여행 이별 여행 그죠? 이별 여행 얼마나 많아. 이별하는데 왜 여행을 가는지 난 사실 모르겠지만 이별 여행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행이 주는 여러 가지 그 어떤 행위들, 감정들 그런 것들 다 담을 수 있어. 한 곳에 여행. 그리고 그 여행이라는 것은 실체는 없지만 그 여행이라는 것은 바다처럼 모든 거를 다 받아줄 수 있는 모든 거 세상의 희노애락 기쁘고 뭐 슬프고 뭐 행복하고 아프고 뭐 그런 모든 인간의 감정들을 여행이라는 하나의 박스에 상자에 넣어도 되고 여행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아주는 그런 게 아닐까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요 책이요.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안부를 물었다. 그런 생각을 좀 한번 갖고 싶다, 느껴보고 싶다 하면 이 책을 읽으시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제가 느끼는 감정이랑. 그래서 한번 또 이 책 역시 강추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책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안부를 물었다. 이 책 소개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